AI는 이제 태동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일 많다는 거. 하지만 여전히 AI가 없는 게 있어요. 호기심, 궁금함, 꿈꾸는 거는 아직은 AI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기여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시면 좋겠어요. 그 고민은 절대 이과 문과 이렇게 나눠지지 않고요. 어디에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AI 세상의 미래를 만드는 상상력 더하기, 과연 이 더하기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고 싶습니다. 또 오늘 오신 많은 학생분들은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이라는 제가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미래의 AI 미래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 이 장표에는 정말 많은 기술의 발전, 소프트웨어, 인터넷의 발전이 있었습니다. 인터넷이라는 것은 1G, 2G, 3G 이렇게 속도가 증가하게 되었는데요. 1995년 정도에 인터넷과 PC, 이제 컴퓨터가 가정에 많이 보급이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은 당연히 일상적으로 필수품인 핸드폰이 2005년 정도부터 또 많은 개인들이 소유하게 되었고요. 지금은 바야흐로 AI, 딥러닝의 시대입니다. 이때 많이 등장했던 기업들이 있어요.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기업들이 이 많은 혁신들 역사 속에서 함께였습니다. 애플이 만들었던 매킨토시는 1984년에 나왔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들었던 윈도우 95는 많이 사용했던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엔비디아의 GPU는 AI 연구 개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되었는데요. 과연 이 혁신들을 만드는 리더들은 어떤 생각과 어떤 꿈을 꾸었을지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빌 게이츠는 마이크로소프트를 1975년도에 창업을 했습니다. 내년이 50주년이더라고요. 근데 1995년, 한 30년 전이죠? 했던 토크쇼 인터뷰가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비전이 뭐냐고 사회자가 물었을 때 빌 게이츠가 컴퓨터가 모든 책상과 모든 가정에 있는 것이 나의 비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진짜? 왜? 컴퓨터가 왜 집에 있어야 되는데? 왜 인터넷을 써야 되는데? 하는 질문을 하는 시대여서 인터넷을 설명했어야 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빌 게이츠가 말을 하죠. 인터넷이 왜 필요합니까? 라고 이제 질문했더니 빌 게이츠가 우리가 생각을 나누고 정보를 나누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가 있고 이메일을 주고받게 될 것이다 라고 했더니 사회자가 진짜요? 왜 꼭 그래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하던 것이 1995년이지만 근데 그때도 빌 게이츠는 이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코멘트가 있더라고요. 언젠가 우리는 컴퓨터가 생각을 해서 AI,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것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 언젠가가 이제 왔죠. 스티브 잡스도 애플을 1976년도에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에 이 아이폰, 첫 번째 아이폰 발표가 있었는데요. 너무나도 획기적이고 파격적인 발표라서 아주 화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파격을 지금 돌아보면 진짜? 그것이 파격적이라고 할 정도로 핸드폰으로 음악을 듣고 전화를 하고 인터넷을 할 수 있습니다 했더니 아주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당시만 해도 핸드폰으로 저렇게 많은 기능을 한다고 할 정도로 진짜? 그것이 우리 일상으로 들어온다고 하고 놀라운 어떻게 보면 발명이었는데요. 아까 제가 통신의 1G, 2G, 3G라고 말씀드렸는데 1980년대가 1G 시대예요. 그때는 전화기로는 통화만 할 수 있었습니다. 문자도 보낼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2G 시대 1990년대가 되어서 문자를 주고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는데요. 2000년 3G 시대에는 이미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때 딱 맞춤, 정말 중요한 디바이스를 애플에서 또 출시를 했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너무나도 일상적으로 AI 하면은 정말 어디 가나 많이 듣게 되는 단어인데요. 그 AI의 시작을 준비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 왼쪽에 보이시는 분이 젠슨 황이라고 엔비디아의 CEO입니다. 엔비디아는 1993년도에 창업이 되었는데요. 원래는 그래픽스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해서 게임 아니면 그래픽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기계였는데요. 2012년이 아주 중요합니다. 올해 노벨상이 물리학상, 화학상 모두 AI 개발자 분들이 또 수상을 하게 되었는데요. 2012년에는 그 수상자분 중에 한 분인 제프리 힌튼 교수님이 학생들과 알렉스넷이라는 것을 만들었던 해예요. 2012년에 알렉스넷을 엔비디아의 GPU로 만드는 것을 젠슨 황이 보고 이것이 미래다, 이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5년 동안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놀라운 것은 그 5년 동안 연구 개발한 첫 번째 AI 슈퍼컴퓨터 DGX-1을 오픈 AI에게 기증합니다. 오픈 AI는 지금 챗 GPT로 아주 유명한 회사인데요. 과연 2016년에 저 DGX-1이 오픈 AI에게 기부가 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을까요? 지금까지 살펴본 리더들은 AI 시대를 미리 보고 준비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AI는 이미 많은 기간 동안 준비가 되고 있었습니다. 일단 AI 알고리즘, 그 AI 이론은 1956년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단어가 맨 처음 나온 이후에 한 번도 그 발전이 후퇴된 적이 없습니다. 많은 연구자분들이 AI 이론적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계속해왔고요. 이제 거의 70년이 되어갑니다. 근데 가장 또 중요했던 것은 빅데이터입니다. AI가 이론, 수학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고 일상에 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이 빅데이터인데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인터넷과 모바일의 혁신을 통해서 가능했습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은 일기를 쓸 때 이제 자물쇠가 있는 일기장에 몰래 써서 책상 서랍 속에 보관을 하곤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오늘 어디 갔다, 뭘 먹었다, 어느 친구를 만났다를 다 SNS, 인터넷에 올리고 있죠.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을 때 필름에 인화를 해서 필름을 인화해서 앨범에 꽂아서 책꽂이, 집 안에 보관을 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부터 아까 3G 시대죠. 이미지를 주고받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오늘 먹은 사진, 오늘 놀러간 가족 사진, 친구 사진을 모두 인터넷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AI가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빅데이터를 만들게 되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컴퓨팅 파워인데요. 이것은 GPU가 AI 연산에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했던 아까 2012년에 제프리 힌튼 교수님의 랩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나는 정말 AI에 특화된 GPU를 만들겠다라는 엔비디아의 헌신적인 노력, 그리고 이를 통해서 많은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쓰겠다는 여러 빅텍 기업들, AI 기업들의 노력으로 이제는 일상으로 가져오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AI가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AI는 이제 태동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일 많다는 거, 아직 풀어야 될 문제가 많다는 게 AI 분야의 매력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이미지, 글, 인터넷에 있는 그런 데이터들은 여전히 디지털 월드에 있습니다. 디지털 월드에 있는 글, 이미지는 클라우드를 통해서 AI 컴퓨팅에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극복하지 않은, 아직 못한 영역들이 있는데 바로 이 물리적인 세상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물리적인 세상을 극복했다면 여기에 훨씬 더 많은 AI, 로봇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을 겁니다.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로봇이 될 수도 있고, 오늘 작업을 하고 계신 많은 분들이 계신데
일부는 로봇이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식당에 가든지 이제 식당에는 많은 로봇 배달을 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아직 우리 가정에도 많이 들어오지 않았고요. 네, 산업 현장에도 많지 않습니다. 이런 AI들, 로봇을 또 인바디드 AI라고 하는데요. 몸을 가진 AI죠. 비단 그런 로봇 형태가 아니라도 우리가 온 디바이스, 우리의 핸드폰에 좀 더 많은 AI가 서로 연동하면서 작업, 액션업을 한 AI가 되려면 네, 물리적인 세상, 리얼 월드의 데이터가 여전히 필요합니다. 과연 사람들은 어떻게 걸어 다니는지, 어떻게 부딪히는지, 무엇을 건네받는지, 어떻게 걸어 다니는지. 네, 여기는 지금 계단이 있고, 단차가 있고, 객석이 있고, 이런 물리적인 세상의 데이터들이 좀 더 AI에게 들어간다면 AI는 인바디드, 액셔너블 형태로 우리 일상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저는 근데 이런 AI에 대한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좀 하게 되었었던 것 같아요. 더 잭슨즈라는 ABC 방송국에서 심지어 1960년대에 방영했던 만화라고 합니다. 이 만화가 특별한 점이 되게 많았다고 하는데요. ABC에서 최초로 칼라로 제작한 만화였다고 해요. 근데 제가 뭐 1960년대에 살았던 건 아니지만 제가 어렸을 때 이것을 TV에서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일단 저는 이제 이걸 1980년대에 보게 되었는데요. 20년이 지난 이후에도 여전히 신기했던 세상이었습니다. 일단 차들은 다 날아다녀요. 차들은 다 날아다니고 집들은 이렇게 기둥 위에 떠 있습니다. 그리고 집 안에는 항상 로봇 가정부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 TV, 아주 납작한 TV를 통해서 의사도 나와서 진단을 해주고 헬스 트레이너도 나오게 되는데요. 저 때만 해도 TV는 저렇게 얇지 않았습니다. TV는 아주 두꺼운 TV였는데 이미 TV가 엄청 얇고 위에 달려있고 집 구조 자체가 동그랗고 차도 동그랗고 이렇게 유리로 덮여 있고 그다음에 사람들은 다 이렇게 플라잉 카라고 해서 조그만 이렇게 드론을 타고 다녀요. 이런 것들이 너무 신기했는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지 않다는 게 너무 신기한데요. 이 만화가 지금 그렸던 세상들, 그 당시 만화가 그렸던 2020년대는 저런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린 여전히 땅에서 다니고 있고요. 집들은 여전히 약간 깍두기 같이 생겼고 아직 로봇들은 우리 가정에 오지 않았죠. 하지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 이런 상상을 했다는 것이 좀 더 이 미래를 가깝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지금 AI, 특히 제너레이티브 AI가 많이 활제가 되고 있어요. 글도 너무 잘 쓰고 그림도 잘 그리고 그다음에 동영상까지 잘 만드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상상력, 창작의 영역이 AI에게 많이 넘어갔습니다. 이것도 참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적어도 AI보다 사람이 더 창의적일 것이다. 더 감성적일 것이다 라고 했지만 이제는 AI가 감성적인 대화도 더 잘하고 창작도 더 잘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AI가 없는 게 있어요. 호기심, 궁금함, 꿈꾸는 거는 아직은 AI가 못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 저런 것을 꿈꾸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사람이 했던 일이죠. 우리가 만약에 좀 더 노력해서 AI 시대가 정말 현실로 온다면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몇 가지 예제가 있는데요. 일단 기술이 발전돼서 사회 전반, 산업, 교육, 의료, 교통에 모두 AI가 미치게 될 텐데요. 일단은 모든 도시의 인프라가 다 AI로 모니터링이 가능해야 되고요. 효율화가 가능해져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에너지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요. 도로에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반 이상, 90% 달리게 되는데요. 이것을 위해서는 많은 시스템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신호등이나 옆에 있는 자동차들과 통신하는 이런 기술들이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CCTV를 통해서 범죄가 예방되는 것은 그 시작일 뿐입니다. 네, 그리고 새로운 교통수단들이 등장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더 빨라지고 더 에너지 효율적이고 지상뿐만 아니라 공중에 있는 것까지 사용하는 이런 다양한 교통수단들이 등장을 해야 되는데요. 아직 거기에 다다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정, 스마트홈도 많이 달라져야겠는데요. 어떤 뉴스에 보니까 내년 이 스마트홈에 또 다른 혁신들이 일어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집에 있는, 가정에 있는 많은 기계들은 이미 통신의 능력과 프로세싱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소통하는 것을 가질 뿐이지 아주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지 못해요. 활용이 되는 것이 이제 스마트 스피커를 통해서 불 꺼줘 아니면 커튼 내려줘 정도의 단순한 일들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 스마트홈이 더 똑똑해질 수 있을지는 AI가 만들 수 있는 세상이고요. 또한 가사 도우미 로봇, 개인 맞춤형 AI 비서도 아직 우리의 일상에 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풀어야 될 문제가 많은 것이죠. 그리고 교육은 정말 많이 바뀌었을 텐데요. 지금 형태의 교실, 그 다음에 선생님과 학생의 수업 방식은 거의 몇백 년, 몇천 년이 된 방식인데요. 이제는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AI 튜터를 통해서 선생님은 정말 많아질 수 있고, 나만을 위한 선생님, 개인 맞춤형 선생님이 있을 수 있고, 나만을 위한 학교, 나만을 위한 강좌가 개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말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교육이 가능하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의 문제는 교과서, 이런 교재들의 변화의 주기가 너무 느리다는 건데요. 하지만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 그 다음에 올해 일어난 일들이 교육 커리큘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좀 더 유연한 강의, 자료의 개발이 필요한데요. 이런 것들도 다 AI를 통해서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건강, 우리의 수명은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병들이, 많은 질환들이 극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체 신호들은 더욱더 많이 모니터링이 되어야 했고요. 의료 시스템들은 통합이 되어서 우리의 건강 정보들, 진료 기록들은 종합적으로 판단이 될 수 있는데요. 이것도 AI가 정말 많은 데이터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친구, 이제는 꼭 사람과 사람이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과 AI가 친구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AI가 더 많이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셜 네트워킹을 통해서 무엇이 가능할지는 앞으로 더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융이나 노동시장의 변화도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AI나 로봇을 통해서 많은 직업들이 사라질 거라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비단 지금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1차, 2차, 3차, 4차 산업혁명을 지나면서 많은 직업들은 사라졌고 훨씬 더 많은 직업들은 생겨났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볼 수 없는 직업들이 있죠. 굴뚝을 청소하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굴뚝이 작기 때문에 그 굴뚝 안에 아이들이 들어가서 다 청소를 했었어야 되고요. 길거리에 있는 가로등을 켜는 사람, 그리고 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은 모두 자동으로 되고 있죠. 어떤 직업이 사라지는 것만큼 그 이상으로 많은 직업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AI와 로봇이 그 많은 직업들도 함께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창작의 시대는 달라졌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예술가분들이 AI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음악, 그다음에 그림, 글, AI가 너무 잘합니다. 이럴 때 창작자분들은 어떻게 하면 나의 생산성을 올릴 수 있을까? 왜냐하면 우리는 한 사람이 그려서는, 한 사람이 글을 써서는 생산성이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AI의 도움을 받게 된다면 이 생산성은 1000배, 10,000배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예술작품들이 너무 많아졌을 때 과연 그것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부여하고 어떻게
예술 작품들이 공유되고 이것을 통해서 또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완전 다른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 모델을 위해서 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환경, 농업, 그다음에 날씨 등은 AI가 집중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작물들 1년에 우리가 사람이 농사를 지었을 때랑 자동으로 농사 지었을 때, 그리고 로봇이 또 드론이 함께 농사를 지었을 때 농업의 생산성은 완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농산물이 어디로 가야지 식량 문제, 기아 문제가 해결될지 AI를 통해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날씨와 같은 기후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슈퍼컴퓨터들이 가장 많이 풀고 있는 문제도 이 날씨. 지금 많은 전 세계적으로 뭐 우박이나 아니면은 폭우나 아니면 폭설이나 아니면 가뭄이나 장마와 같은 예전엔 없던 아주 극심한 날씨의 변화들이 있습니다. 기후의 변화가 있는데요. 이것도 지금 AI로 풀고 있는 문제입니다. 네. 그리고 에너지 효율.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근데 이것은 AI에서 오히려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AI가 사용하고 있는 전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각 나라들이 AI를 발전시킬 수 있는지를 판단할 때 과연 그 전력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지를 먼저 보는 수준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AI를 통해서도 에너지 문제를 풀어야 되겠고요. AI를 위해서도 에너지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AI에 관한 직업을 선택하셔야 된다면 과연 효율적인 AI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또 앞으로 최소 10년 동안은 아주 각광받는 직업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백그라운드가 이제 컴퓨터 쪽인데 최근에는 정말 법적인 얘기를 많이 나누고 고민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기술, 특히 AI와 법률, 일상, 윤리는 떨어질 수가 없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AI가 하는 일은 곧 사람이 하는 일과 같습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했을 때 이것이 윤리적인지 아닌지,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는지 괜찮은지, 또는 이것이 범죄인지 아닌지를 법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일이 많은데요. 똑같은 일이 AI에게 적용이 됩니다. 과연 이것은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한 것은 아닌지, 재산권 아니면 육체적, 감정적으로 피해를 입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시대가 되었고요. 그 중심에는 AI 윤리, 법률이 있습니다. 따라서 혹시 나는 문과다, 나는 프로그래밍은 잘 못할 것 같은데, 아니면 나는 기획은 잘 못할 것 같은데, 하지만 나는 정말 법률과 윤리에 관심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AI 법률과 윤리 쪽을 직업으로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네, 거의 끝나가는데요. 제가 상상력, 그리고 정말 이것을 궁금해하고 원했다는 호기심이 있었다면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행력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궁금하다, 상상이 된다, 가지고 싶다,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네 라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실력이 또한 뒷받침돼야 됩니다. 지금 학생분들이 배우고 있는 많은 기초적인 학문 분야가 있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문화, 아니면 외국어. 이 많은 것들은 실력을 키우는 기초 소양이 되는데요. 이 실력이 늘어났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근데 이 교수님은 페이페이 리라는 스탠포드 교수님인데요. AI라는 분야를 상상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행하는 작업을 하셨던 분이에요. 2006년부터 이미지 데이터를 수집하고 태깅을 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하셨습니다. 이미지 넷이라는 프로젝트인데요. 지금은
1,400만 개 이상의 이미지, 그리고 2만 개 이상의 카테고리를 구분하셨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크라우드 소싱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하셨는데요. 2006년에는 AI가 그렇게 활성화되지, 보급되지 않은 시대라서 이때부터 이미지를 한 땀 한 땀 다 태깅한다는 건 진짜 그게 가능하다고? 아니면 진짜 그게 필요하다고? 하는 많은 반신반의하는 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페이페이 리 교수님이 이미지넷을 시작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노벨상을 수상한 제프리 힌튼 교수님이 또 많이 화제가 되었던 게 2012년에 그 이미지넷 챌린지의 성과가 높았기 때문이고요. 아까 젠슨 황 또 엔비디아 CEO가 정말 슈퍼컴퓨터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판단했던 것도 그런 2012년 이미지넷 챌린지를 통해서 문제가 풀리네 진짜? 라는 것 때문이었는데요. 그 바탕에는 이런 데이터를 모으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행력이죠. 그리고 지금도 정말 각 회사, 각 나라에서 AI 발전을 위해서 쉬지 않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특히 AI 에이전트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 AI 에이전트를 온 디바이스, 모바일, 컴퓨터, 노트북에 올리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리랑 챗GPT를 결합한다든지 제미나이를 안드로이드에 탑재한다든지 이런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정말 생각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과 정말 엉덩이로 통해서 지금 AI가 만들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지금 많은 공부들을 하시고 시험도 기말도 끝나셨고 아니면 기말을 보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하고 계시는 공부들은 절대 쓸데없지 않습니다. 다 필요하고요. 단지 이런 공부들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나의 꿈, 나의 상상력, 나의 호기심, 그 내가 이것을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 능력들, 이 기본 소양들을 어떻게 조합할 수 있을지 그런 기획력이 좀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AI와 미래에는 아직 여전히 갭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동차, 도시에는 더 많은 AI가 적용이 돼야 되는데요. 자율주행 자동차, 그리고 로봇들이 더 많이 보여야 되겠고, 우리 가정에도, 또한 병원에도, 학교에도 더 많은 AI 관련된 자료들이 있어야 될 텐데 아직 우리는 거기 다다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상상력, 호기심, 실행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아직 AI가 완성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약간 모두에게 반가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할 일이 아주 많거든요. 특히 학생분들은 여전히 풀어야 될 문제가 많고 여전히 생겨야 되는 직업, 회사, 학교, 연구소, 기관들이 많다는 것은 더 많은 가능성 그리고 더 많은 기회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신 자리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신 후에 좀 더 AI 관련된 분야에서 내가 무엇을 기여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시면 좋겠어요. 그 고민은 절대 이과, 문과 이렇게 나눠지지 않고요. 어디에나 있습니다. AI를 모델을 개발하는 사람, AI 적용하는 사람, 또 이런 AI가 제대로 동작하는지 모니터링하고 관찰하는 사람 하고 심지어 AI를 정말 잘 쓰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AI를 숙제할 때도 쓰시고 시험 볼 때 쓰면 안 되는 것 같지만 허용하는 선생님이 계실 수도 있죠. 네, 지금 활용 능력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에도 많이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더 많이 쓰자, 더 많이 활용하자. 이제는 예전 과거 방식으로 학습을 하면은 학습의 속도는 너무 느립니다. AI가 가장 잘하는 게 학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영원히 해야 될 것도 학습입니다. 배워야 될 지식은 훨씬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게 슬픈 얘기일 수도 있지만 공부가 끝이 없다. 졸업을 해도 공부는 계속해야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금부터 재미있게 공부하는 법, 공부를 잘하는 법을 아는 것은 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학교를 졸업해도, 회사를 가도, 심지어 은퇴를 해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배워야 될 것이 아주 많습니다. 지금은 배우는 사람이 실행을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상상력, 호기심, 실행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2025년도에는 여러분이 꿈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달성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정말 치열하게 꿈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그 꿈을,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갖춰야 될 것은 무엇이고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리소스는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답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답은 정해져 있지 않고요. 항상 변합니다. 내년의 답이 후년의 답과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여정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